네,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공하는데, 목표 달성을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지 싶어요. 저는 이 내용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감정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감정을 이용할 수는 있죠. 그리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성숙된 삶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피파리에 저희 원칙이라는 책으로 오늘 또 저희가 독서 모임을 가졌고, 이제 저희 주하영 대표님이 또 해독해 주신 부분과 합쳐서 제가 이제 깨달았던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우선 되게 위로가 되었어요. 우선은 전제가 뭐였냐면 사람은 똥멍충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시달리고 있는 모든 시달림이 모든 사람이 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 근데 내가 오늘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동안에 내가 많이 틀려봤고,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경청, 주제 파악,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밭갈이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이전엔 읽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책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읽더라도 반감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이전 단계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마음과 어떤 걸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건 난 못해, 난 이것도 몰라가 아니라 그래, 모든 사람이 이 부분 가지고 시달리는 부분이지.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이 BCM 피파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인생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은 강한데 왜 안 될까? 왜 시달리고, 왜 맨날 도루묵이고, 그리고 결단을 하더라도 본인의 그 안에 거절이 왜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늘 물음표였어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계속 그냥 해라,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긍정 학원을 해라, 뭐 이러한 내용들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명확성을 준다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시달리고 어려웠던 거구나. 그걸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의 이야기가 만약에 제가 오늘 주하영 대표님이 나눠주신 것과 잘 연결해서 잘 제가 이해하고 했다면, 아마 좀 이해되는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정말 큰 거를 얻어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인생을 잘 이겨내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게임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략법이라고 하죠. 그거를 잘 해내는 사람들, 그 원리를 파악한 사람은 되게 잘 싸우더라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 이 장벽에 대해서 내가 왜 성공할 수 없었고, 그동안에 왜 시달렸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라는 이 변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될 거고, 이걸 알고 이거를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계속 그걸 반해놓는 훈련을 한다면
결국엔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길 원해요. 사람은 행복을 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선은 결과가 우리가 이 안 되는 원리를 알고 그거를 인지하면서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장벽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았으니까 행동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간다면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성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이성을 붙잡는다는 건 결국에는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를 통해 얻어지는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어지는 거. 더 행복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소통이 되어진다라는 이 문구가요. 저는 언제나 아이승환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특히 제가 분양, 보험 이쪽이나 그런 분들하고 대화했을 땐 늘 위축이 됐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론에 약한 사람이니까 그 열심히 늘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게을러서. 이렇게 뭔가 그분들의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저의 노력과 저의 열심은, 그분들의 진짜 그분들의 열심과 노력이 랑 달라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딸려요, 머리가. 그걸 저는 인정해요. 근데 아이승환 대표님하고 아이승환 대표님과 함께 있을 때 되게 늘 쭈구리 같다가도 늘 위로가 되는 그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이 훈련과 이거를 다 이겨내면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전 언제나 큰 힘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그냥. 그래서 더 쉽게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되어진다라는 거. 우리는 그냥 뭔가를 하나하나 해가는데 결론이 사실 결과적인 게 모르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그걸 이뤄내신 분이 그건 되어져. 그러니까 그 앞에 네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큰 힘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똥멍충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틀리고 왜 이렇게 감정에 빠지고, 이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시키고, 그 다음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용법 설명서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해하면서 결국에는 행동이 교정되는 것이 다 되어지면 결국엔 네가 얻어지는 건 더 행복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는데, 또 거기에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소통이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항상 남편하고도 저희 아이들하고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관계에서도 제 친구하고도 제가 고객하고 소통할 때도 뭐든지 사람 대 사람으로선 소통이었어요. 근데 그 소통이 어 늘 힘들었죠. 오해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부분에서도 힘들었고,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는 투성이라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나 자신이 나를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나 자신이 나를 표현해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에 그나마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어서
교회 분들하고, 교회 형제자매님들하고 이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내 속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정도의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말을 했었던 거지, 만약에 제가 하나님까지도 믿지 않았고 그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훈련까지도 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보다도 더 표현하는 게, 지금이 아니지, PCM을 만나기 전에 그 부분까지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걸 이해시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나를 이해시키려고 그 전에 내 모습, 그 전에 내 모습, 계속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루하죠. 재미없죠. 그 사람들은 그냥 내 현재, 왜 이런 마음, 이런 감정,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만 알고 싶은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공감 가고 위로받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런, 서로 위로받고 이러길 원하는데 자꾸 내 옛날부터 왜 이랬고 이런 걸 설명하려면 얼마나 답답해요. 벌써부터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근데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저의 소통 능력이, 전 그게 최선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감정은 여기고요, 이성은 여기래요. 오늘 이렇게 딱 이해하기 쉽게 저희 조아영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또 각인이 됐어요. 아, 내가 감정적인 게 나오는 건 이쪽, 내가 지금 저 차원의 자아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저차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인생에서 성취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근데 성취하고 싶고 뭐 성취하고 싶은 것도 다양할 거예요. 뭐 다이어트도 있고, 내가 월 1,000,000원일 수도 있고, 1,000억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것도 있고, 아이들한테 인정받는 부모, 남편한테 인정받는 부모, 내가 승진하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각각 뭐 조그만 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뭐 등등등, 이러한 성취하고 싶은 것에서 방해되는 게 있어요. 우리 방해되는 거 이거 다 이해할 거예요. 진짜 많죠. 근데 이거를 방해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좋은 결정의 가장 큰 두 개의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있어요. 내가 성취하는 거에 방해꾼. 첫 번째,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사각지대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요, 진짜 이게 간단하게 두 가지지만 이 몇 장 되지 않는 이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진짜 큰 덩어리다. 이 큰 덩어리를 오늘 주셨으니까 이거를 쪼개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게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저차원의 자아인지 고차원의 자아인지를 계속 우리가 인지하면서 알아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오늘 좀 정리가 됐고, 그걸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이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제 PCM을 만나고 저희 멘토님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바뀐 부분 중에, 여러 가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영역이 있고 그 사이클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거를 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 또한 그냥 이거를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이론과 덩어리를 주셨다면 이제 나의 상황으로 갖고 와서 이게 지금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뭐 개인적인 김지순의 영역에서도 있고, 내가 가족 구성원의 그 엄마로서의 그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콜드콜의 영역에서도 어디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와서 지금 이제 피파리를 알리는 이제 이 사업의 구조에서
어떤 영역일 수 있고, 이렇게 되게 지난주, 이번 주 일요일날 그 산업의 사이클 가지고 제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어딘지. 그래서 이제 저희 멘토님께 여쭤봤을 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제 위치가 달라지는 거를 그때 경험을 하면서 오늘도 그거를 접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 중에 저차원의 자아가 있고 고차원의 자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저차원의 자아는 뭐고 고차원의 자아가 뭔지, 이게 내 삶 속에서의 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 때, 그 다음에 누군가의 이해관계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비춰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저차원의 자아와 고차원의 자아를 많이 이걸 경험해 보면서 나눠 봐야 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를 이번 내일 한번 경험해 보자. 왜냐면 이 자아가, 저차원의 자아가 굉장히 여기거든요. 여기 축도엽. 이 축도엽이요. 근데 굉장히 엄청 사람을 시달리게 해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위로도 받고, 또 이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기억할 때 그런 감정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이론적인 걸 가르쳐 주는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그 진정성과 이런 느낌적인 게 사실 기억에 남거든요. 또 그게 또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시달리게 하는 것도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고 인지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성을 붙잡아라, 위대한 이성을 붙잡으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것도 고차원의 자아래요. 제가 오늘 이거랑 이거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각인이 되면서 우선 그거부터 하고,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논리와 이성이에요. 우리가 논리와 이성, 우리가 그 찰리먼과 워런 버핏과 찰리먼과 책에서도 이승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두 분을 보면서 느낀 게 도덕성이었고, 그 다음에 도덕성과 신뢰, 그 다음에 합리적, 이제 이러한 단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성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신뢰적인 건 감정이 아니라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자아를, 그러니까 성철, 성화, 성장, 이런 부분이 다 여기라는 거예요. 감정을 붙잡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잘할 수 있어. 뭔가 결과론적으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 감정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감정 기복, 조울증, 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조울증, 우울증 이런 부분이 왜 요즘 더 많아지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배움이 없이 우리는 여기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감정 기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거든요. 위대하신 분들도 그 감정의 기복은 다 느끼는 감정인데, 우리가 이걸 선택하냐 이걸 선택하냐,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이 감정이 나오는 이 감정에 시달려서 그게 표출이 되고 그게 말로 나오고, 그 감정이 다 나오면서 이거를 계속, 그 감정이 표출되는 나를, 또 이성이 나를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 힘든 스트레스, 밖에서 온 스트레스를 우리 가족들한테 쓰잖아요. 나 완전 쓰레기네, 막 이런 감정이 들어요. 나 왜 밖에다가 못하고 이걸 여기 와서 다 풀지?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이 아픈 나를 다시 찔러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픔을 줬고, 그리고 그 가족이 나를 막 싫어한다, 막 쟤는 왜 저래? 막 이런 말 들으면 또 다시 또 감정이 막 복합적으로 막 와. 근데 또 그게 서운해서 또 다시 또 이렇게 내뱉어.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근데 또 내가 가족을
한테 또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또 그건 생각 못하고 또 다시 상처를 줘. 그러면서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게 나구나.' 생각하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력은 했어요.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나 이거 어떻게 이겨내죠?"라고 했으나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 주변의 위로는 "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우리 해낼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연결이 되고 스쳐 지나가면서 '아 내가 이걸 몰라서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아' 그리고 이 감정이 올라오는 이 마음 자체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성이 논리가 내가 붙잡을 수 없었구나.' 지금도 사실 계속 그럴 때 저는 그때 만약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더 멘토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책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제가 이번에 아이스만 대표님하고 1:1 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그럴 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뭐라도 하라고. 그냥 뭐라도 하라고. 그 말씀이 굉장히 '아 이런 차원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그러면 계속 감정에 빠지니까.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저차원과 고차원의 자아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책을 봐야 하는 이유가 이 고차원의 자아가 발동이 돼요. 제가 아까도 올렸던 영상에 책이 되게 내가 감정이 아닌 이성을 붙잡게 해 주는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시달리더라도 이 책에서 위로받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겨내고 붙잡았던 부분들을 내가 붙잡아 내려고 내 이성이 그거를 시도하려고 해요. 한 번이라도 시도하려고 하고 그 한 번, 두 번 시도하려고 했던 거에서 내가 그동안에 감정에 붙들고 살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행동 그 안에서 또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고차원 자아를 붙잡으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근데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지만 그 저차원 자아, 감정. 근데 이게 고차원 이론보다요. 저차원은 죽대업은 이게 양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고차원 논리가 더 많이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감정으로 표출해도 갓난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출해도 귀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지금 막내가 1 학년인데 1 학년 애가 어린아이처럼 막 말로 표현 안 하고 계속 찡찡거리면 전 그렇게 내 자식이지만 비기 싫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점점 사람으로 되어진 이 형태가 이 속도 점점 사람으로 되어진다라는 말은 결국엔 감정을 붙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붙들고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그래야지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내가 잘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더 플러스 돼서 내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얘네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저희 멘토님이 지금 이거를 활용하면서 저희들을 코칭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좀 그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우선 중요한 건 자아에서도 여기서 되게 시달리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정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각지대는 주제 파악인데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으니까 그
이렇게 성경 강연회 때 전도 집회라고 해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과정, 그 집회 기간 중에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저희는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억지로가 아니라 이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실수는 하지만 우선 제 인지 속에선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그래도 내재에 박혀 있어요. 그럼에도 자꾸 내가 완벽한 걸 찾고 이런 실수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거가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막 가로된 선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줬을 땐 저게 되게 다 각자 다른 선 같아요, 길이가. 근데 그 가로선을 싹 사라지니까 일자가 선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또 우리가 이렇게 가로랑 세로랑 있을 때 같아 보이는 걸 가로로 싹 사라지게 하니까 오히려 크기가 다르게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볼 때마다 내가 보는 이 눈, 내가 보는 이 시야가 다가 아니구나가 무의식에 박혀 있어요. 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되게 그래도 안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모르는 애가 지 잘났다고 지가 잘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지금의 저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은 위험에 도사리고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각지대가 바로 딱 그거 의미해요. 사각지대는 각각의 사람, 각자 보는 범위가 다르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 운전할 때 사각지대 못 보면 사람도 치기도 하고 막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되게 위험한데 사각지대 때 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있고 나보다 뭐 아닌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더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운전을 더 잘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 사람이 알려주는 그 사각지대를 내가 못 보는 부분을 이 사람이 만약 신뢰할 만해. 그러면 나를 믿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해주는 것을 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요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 속에 알고 있는, 내가 그동안에 인지했던 이런 것들이 틀린다라는 걸 전제로 가져가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더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거가 이 두 가지를 알고 가는 것이 우리가 아까 전에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두뇌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또한 이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또 이게 없으면 되게 위험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또 있긴 있어야 돼. 왜냐 우리는 자유의지와 또한 감정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 감정이 있으니까 사랑을 느끼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적재적소에 잘 맞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나만 위해서 쓰는 건 또 이기적이지만 이거를 저희 멘토님처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는 분야에서 이 감정을 통해서 변동성도 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알면서 그거를 또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그거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한다. 저는 이건 굉장히 가치 있고 되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효율적이고 더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거다. 저는 이게 또 되어지는 거다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를 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제가 오늘 읽기도 했지만 또 이거를 주하영 대표님이 나눠주셔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또 들었고, 또 그 안에서 막 제 안에 복잡한 이 마음 속에서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막 말하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아까 사각지대 얘기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사각지대를 이해하고 여기에서 사각지대를 잘 없이 나아가려면 뭐예요?
사각지대를 잘 보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또한 그분의, 그러니까 여기선 저는 멘토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에서 우리는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얘기 같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저자가 이야기했고 저희 멘토님이 이야기했고 주하영 대표님이 이야기를 했고 저희 함께 나누는 분들이 항상 이제 저희가 나누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성공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질리도록 들어야 돼요. 내 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여러 거 되게 복잡게죠. 되게 복잡게죠. 근데 이걸 복잡게를 우리는 또 간소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또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극단적인 개방적인 사고를 연습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PC함에 있는 이것이 결국엔 이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사고를 연습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연습, 내가 하고 있는 이 고차원의 자아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래, 이렇게 독서 모임을 참석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내가 주제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을 저희 멘토님 통해서 늘 보려고 하고 우선은 전제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전제하에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또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내 마음과 싸워가면서 경험 속에서 내가 하나씩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냥 결국엔 인지하고 인식하고 내가 틀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사력 있게 반대하는 기술을 이해하래요. 저는 사실 이거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클로징의 거절하는 그 소통 기술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사력 있게 라는 말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틀릴 가능성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읽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 부분이고 그 거절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그 거절을 이해하고 그 거절을 사력 있게 반대하는 기술을 안다면 결국엔 클로징이 이거 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이 책을 읽는데 좀 그게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여기 기꺼이 반대 생각을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라. 이게 결국엔 롤플레이 같기도 하고 또 이게 결국엔 멘토님의 1:1 코칭이에요. 결국엔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대표님의 생각, 제 멘토님의 생각이 거의 달라요. 그리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 고차원의 생각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 멘토님과 함께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했던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를 이해했다고 해서 그렇게 그걸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거기에서 뛰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공자들도 이야기하고 강의하는 사람들도 계속 이론을 이야기하고 저희 멘토님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차이점은 양면성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거죠. 저희 멘토님이. 결국엔 저희는 양면성을 배우고 이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것과 싸워가면서 우리는 성숙된, 그리고 결국에는 더 행복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잘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의 가르침대로 내 고객 성공, 내 고객 만족도를 하기 위해서 그걸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결국엔 내재 가치를 높이고 결국엔 개인 파워가 올라가는, 그리고 그 누구도 AI도 뺏을 수 없는 그 첫 번째가 되는 삶, 린치핀이 되는 삶,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가 결국엔 이거예요.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나보다도 더 멋진 사람과 함께하고, 그리고 알려주는 대로 언행일치하는 사람과 가고,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악한 곳, 악한 세상, 마귀의 세상이다라는 걸 정확히 볼 수 있게 만들고,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조건 너 잘해 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방관이잖아요. 제가 자의칙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세상에 위험한 것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아이들한테 사실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놔줘야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남의 자식은 그냥 이렇게 쟤 왜 저러냐 이러지만, 내 자식은 때려서라도 고치고 싶고 때려서라도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함께 할 거냐 아닐 거냐에서 무조건 너 잘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나의 인생을 40이 될 때까지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만 같이 있다가 결국에는 뭐 이도저도 아닌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관계, 너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얕은 관계였다. 수평적인 관계였다. 근데 제가 지금 저희 멘토님과 함께하는 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보완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아오는데 어떤 것을 위해서 진짜 우선순위를 갖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결론에는 콜드콜과 유튜브예요. 그리고 결국엔 독서하는 거고, 책을 갖고자 하는 건 책에 막 의존해서 막 교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 고차원적인 사람으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왜냐면 감정적인 건 내꺼 이런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꺼 하는 거는 이기적인 삶인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 고차원적인 거를 잡아가면서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조절하면서도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두 가지 자아에는 고차원적 자아가 있고 저차원적인 자아가 있다. 우리는 인간이 되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고차원적인 자아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고, 또 결국엔 사각지대가 있다.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이것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근데 그 누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는 점점 이 인간의 두뇌의 작동 원리 이해하고, 이런 장벽을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바뀌면서 이거를 이해하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되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삶 이상으로 되어진다. 우리가 덜 틀리는 삶이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투자해서 나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그러면 그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하면서 배울 것이냐, 이렇게 좀 단축되겠죠. 제가 오늘 조금 혼란되었던 저차원과 고차원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뭐 두뇌 뇌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전 좀 좋아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듣다 보면 거기서 끊임없이 내 뇌를 바꾸라고 해요. 근데 뇌를 바꾸는 부분에서 계속 좀 감정적인 거에 대한 이 뇌, 상상, 무의식을 바꾸는 거 저는 박세림 원장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게 혼란이 오늘 조금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면서 다시 이해됐던 건 그 창의력의 무의식의 큰 생각하는 이 뇌랑 또 이 저차원과 고차원의 자아에서의 또 이건 다른 부분이구나로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다시 정리가 됐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내가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리도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 손에 붙들려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또 내가 같은 도구여도 누구의 손에 쓰느냐가 다르듯 또 장인들은 여러 종류를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더 많은 극대화를 하듯이 또 이게 굉장히 또 다른 되게 디테일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오늘 제가 그 부분에서 좀 혼돈됐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거와 이거와 다른 분야인데 좀 내가 여기에서 헷갈렸구나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